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67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855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우스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노트북, 2번은 소리를 듣는 이어폰, 3번이 마우스고요. 4번은 선 없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56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녹색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고 예쁜 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집은 채로 셉니다.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57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시소를 타면서 놀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858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넓은 테이프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붙이거나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박스 테이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59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을 바꿔야겠어요. 오래 앉아있기에 불편해요. 좋아요. 내일 같이 가구점에 가요. 앉아 있는데 쓰이는 가구를 사러 가구점에 간다고 합니다. 앉을 때 쓰는 가구는 무엇일까요? 의자겠죠. 의자를 바꿔야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860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땡땡을 하고 말았어요.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지게 된 것을 지각이라고 하지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2861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도 일이 땡땡땡땡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바쁘셔도 밥 잘 챙겨 드세요. 대화의 내용을 보니 가가 오늘 매우 바빴나 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을 먹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일이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는 것을 쏟아지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이 쏟아져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62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년 봄에는 꼭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구경을 땡땡땡땡땡. 내년, 즉
다음 해라고 쓰여 있으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상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했습니다는 이미 그 일을 했다, 즉 과거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즉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3번 하려고 갑니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문장 안에 이미 가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또 꼭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 하려고 합니다, 무엇 하고 싶습니다 라고 끝나야 하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아닙니다. 내년 봄에는 꼭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63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물을 땡땡 먹어주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질 거예요. 보기에 나온 조금, 전혀, 가끔이란 말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는 횟수가 적거나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여러 번 먹는다는 뜻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864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들에게 주사하는 것을 땡땡땡땡이라 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비료는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밭에 뿌려주는 영양물질이고요. 2번 영양제는 영양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3번 사료는 곡식 등으로 만든 가축들의 먹이를 말하고요. 4번 예방주사는 병을 미리 대비해서 막을 수 있도록 주사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65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가가 어제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의 맨 마지막 답변에 옆 부서에 리키 씨랑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나가 누구랑 봤어요? 또는 누구랑 갔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누구랑 갔어요? 누구랑요? 이렇게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2866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위험,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고요. 이곳은 관계자 외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2867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하철을 뜻하는 표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비행기 그림이 있으니 공항을 뜻하겠죠. 2번은 자동차 위에 튀어나온 모양이 있으니 택시 표지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3번은 버스를 나타내는 표지판이고요. 4번은 선로와 열차 그림이 있네요. 열차에 M이라는 알파벳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메트로, 즉 지하철의 약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68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왼쪽에 주의 표시가 있는 그림을 보니 굴삭기의 운전석 말고도 운전석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도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이 아닌 곳에 사람이 타면 매우 위험하겠지요. 오른쪽은 운전자만 굴삭기에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타지 말아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69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 모집 대상에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맞는 답입니다. 2번 이 교육은 3월에만 모집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내용에는 몇 월에 모집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지요. 3번 주말에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 30명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말에 교육하는 주말반은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지요. 4번 교육생으로는 한국 사람만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용에는 외국인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70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는 무슨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내용을 보니 하이퐁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에 관련된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서류인데요. 식당이나 식품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발급받아서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보기를 보면 1번 주민등록증은 일반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고요. 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학생증은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71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체, 출금, 예금, 환전은 모두 은행과 관련된 말이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2872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나타내다. 사실을 나타내다와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 사실이 드러나다, 사실을 밝히다가 답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말을 찾아야 하므로 감추다, 숨기다 등이 답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대화가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말하기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일 168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